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40 총선 50여일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본게임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가장 큰 빅매치는 아무래도 인천 계양 을이 되겠죠. 원희룡 이재명을 잡는다. 과연 선거 천재입니다. 원희룡은요. 지금 5번 선거 나가서 한 번도 지지 않았고 선거 전략을 짜는데 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대장동 1타 강사, 이재명 1타 강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장 그 민심이나 그 반응은 굉장히 좋다 그래요. 물론 데일리안이 우파 이제 언론이기 때문에 다소 원희룡 후보에게 원희룡에게 우호적으로 이제 기사가 작성되었다라고 봅니다만 가는 곳마다 이래 반색하고 지금 반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네요. 진짜 나온 거죠? 왜 이제서야 여기 오셨어요? 진짜 꼭 되셔야 합니다. 자, 인천 계양하면 예전부터도 인천에서 호남 출신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인천에서 가장 험지가 바로 여기 계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만일에 여기서 만일에 말이죠. 원희룡이 승리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대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대선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한동훈 지금은 독주 모드 아닙니까? 이 이제 여권에서는. 그러면 투톱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이길 경우에는. 물론 한동훈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지만 1강 1중 다약 구도 정도는 형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강 1중 다약. 여기서 1중은 원희룡이 되겠죠. 또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또 혹은 당내 지지 기반 뭐 등등의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용산의 선택에 따라서는 원희룡이 이제 투톱을 또 이룰 수도 있고요. 2강을 또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2강 다약 이 구도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원희룡으로서는 자기 이제 정치 인생에서 일생일대 이제 큰 승부를 이렇게 이제 펼칩니다. 결합니다. 스스로도 열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본인 입으로도 계속 험지라고 이야기했고 이재명을 잡는다라는 목적도 있지만 큰 게임을 큰 승부를 이제 펼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거죠. 원희룡도 본인 스스로요. 사실 대통령 말고는 이제 할 게 없습니다. 뭐 할 만큼 다 했잖아요. 제주지사 2번, 국회의원 3번, 뭐 장관도 했고요. 그 당에서 예전에 실세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요즘 사무총장은 실세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예전에 사무총장은 실세였거든요. 그때 사무총장도 했었고 그래서 뭐 할 건 다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대권에 대한 야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로드맵의 일환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이 큰 승부를 통해서 이 승부사적 기질이 사고를 친다, 일을 낸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 봅니다. 인천 계양을 가상대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재명이 약 한 49%, 원희룡이 41%, 8% 차이인데요. 오차 범위 바뀌긴 한데 해볼만 한 게임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양을 같은 경우는요. 이재명이가 지난번에 이길 때도 윤형선 후보에게 뭐 처음에는 좀 지는 것으로 한번 나오기도 했었죠. 여론조사에서. 그때 뭐 발칵 뒤집어졌었죠. 그렇지만 갈수록 이제 이재명이 이제 올랐으면서 나중에 10% 가까이 이긴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거를 보더라도요. 대체로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이가 쭉 이기는 이제 그런 지역구이긴 한데 10% 이상으로 이긴 것은 없더라고요. 보통 한 6%, 7%, 뭐 8% 이렇게 이기더라고요. 자, 그걸 봐서는 원희룡이라고 하는 인물, 이 사이즈를 생각하면은 윤영선이라든가 기타 다른 어떤 국민의힘에서 내보낸 국민의힘 전신에서 내보낸 그런 후보들보다는 더 많은 표를 갖고 올 수 있다. 득표력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요. 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 수치는 많이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49가 좀 내려오고 41이 좀 올라가게 되면 거의 그냥 박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희룡이 지금 험지를 격전지로 만들겠다라는 지금 의욕을 다지고 있는데요. 진짜 격전지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이면. 여기는 또 특이하게 또 뭐 화제 인물이 또 2명이나 뛰어들었더군요. 유동규가 지금 자유통일당 간판으로 지금 뛰어들었고 안정권이도 지금 이재명 잡겠다라면서 여기 지금 들어왔죠. 뭐 뉴스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모저모 이래저래 이제 화제 폭발, 관심 집중, 언론들이 굉장히 주목하는 그런 선거구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안정권도 반명을 지금 부르짖고 있고
유동규도 반명. 원희룡 같은 경우는 반명이라기보다는요, 큰 선거, 큰 정치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표 자체가 원희룡에게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완주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유동규 효과가 좀 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정근 같은 경우도 이슈 파이팅을 잘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엄청난 또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한다면요, 막판에 또 알아서 사퇴를 해줄 그런 기대도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이 원희룡이니까 기대가 갑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출마 희망자들 중에 최강 카드 중에 한 명이죠. 어쩌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강 카드일 수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현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 정권에서는 이 실세들이 좀 변했죠. 바뀌었잖아요. 주류가 좀 바뀌고 그랬는데 그래서 원희룡이 어쩌면은 빅2, 빅3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희룡이면 할 수 있다. 해볼만 하다. 격전지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희망을 한번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Yes, I am red. 자, 여기 이제 붉은색인데요. 원희룡이 직접 만들었다가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나는 빨강입니다. 리빌더라고 여기 빨강에 알리가 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시 세우겠다는 거죠. 빌더. 자, 이걸 이렇게 직접 이렇게 고안해 낼 정도로 나름대로 이런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죠. 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희룡입니다. 개항 시민을 또다시 속이려는 민주당 대표를 향한 표적 출마 맞습니다. 하지만 개항과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라 믿습니다. 저 원희룡은 정치 인생 한순간도 진심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걸고 개항을 위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후보자의 도시개혁과 정책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개항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리빌드입니다. 자, 원희룡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우리 대중에게 완전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인지도는 높았지만 대선 주자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오픈된 그런 상태는 아니다. 아직도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희룡의 잠재력이 이번에 폭발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여기는 너무도 흥미로운 어떤 그런 선거구입니다. 이 둘의 대결만 해도 엄청난 어떤 화제를 뿌릴 텐데 여기에 유동규의 안정권에 그야말로 여기는요 수없이 많은 카메라들이 이제 갈 것 같습니다. 특히 유튜버 하시는 분들 중에 카메라로 직접 야외에서 찍고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여기가 아닐까. 한동훈 위원장을 많이 따라다니겠지만 개별 선거구에서는 여기가 가장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데일리한 동행 취재 여당 대권 주자 원희룡에 쏟아진 환호 왜 이제야 왔나 개항을 들썩. 자, 이재명 현역인 인천 개항을 출마한 원희룡. 이재명이 현역이라고는 해도요. 개항 이쪽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대요. 당 대표라고 하는 것이 와가지고 뭐 해놓은 게 없다 그러네. 뭐 갖고 온 것도 없고 뭐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띄운 것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크는데 실망이 크다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된 이후에는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사법 리스크 때문에 본인이 일단 발목이 지금 묶이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에 3번이나 또 법정에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당무도 봐야 되고 몸은 하나고 그래서 갈 곳은 많고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항을 자주 찾지 못했다 그래요. 여기를 거의 버리다시피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요 기적을 만들지 몰라요. 이게 지역구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이렇게 유력한 어떤 거물급이라도 표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어떤 약점을 원희룡이 이제 치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원희룡의 어떤 선거 전략, 탁월한 선거 전략, 그리고 기지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추가된다면 그리고 여당의 힘, 여권의 프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권이 던지는 공약이 아무래도 더 빨리 실현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유권자들에게. 그러면 원희룡 효과가 플러스 알파에 또 다른 알파가 붙어서요. 진짜로 격전을 넘어서 승리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국민의힘 유력주자 등장에 주민 기대감이
당연히 폭발하겠죠. 아마 원희룡 같은 경우는요, 그 유세 과정에서 이런 발언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를 만일에 뽑아주신다면은 기양을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어떤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하겠지만,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공약도 이야기하겠지만, 저를 뽑아주시면은 여기서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보통 대선 주자들이 완전히 뜨기 전에 대선 주자들은요, 선거 유세를 할 때,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나중에 대선에도 도전합니다. 이런 말도 자주 해요. 그런데 원희룡이 과연 그런 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은근히 거물이다. 여권에서 한동훈과 지금 맞먹을 수도 있는 한동훈급의 거물급이다라는 것을 아마 호소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인적 어떤 요소도 작용이 되어야지 이 말하는 공약들이 파괴력이 생기거든요. 힘이 생긴다. 그리고 대통령과 관계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 원희룡은. 제대에는 진짜 이 대통령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정말 그야말로 박빙승부를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 보면요. 지역 돌아보지도 않는 누구랑은 정반대다. 이재명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본인이 여기 몇 번 와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보다도 우선순위가 앞에 많은 거야. 일단 법정에 가야 되고 그리고 당무를 봐야 되는 대표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묵혔다라고 봅니다. 이게 진짜 신의 한 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아무튼 원희룡 이름을 걸고 개항을 위해 그야말로 전력 투구를 하겠다. 온 마음을 다할 것이다. 온 에너지를 불태우겠다. 한동훈 위원장이 40대까지는 그 후는 생각지도 않는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 이걸 태우겠다. 불태우겠다. 소진시키겠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원희룡 또한 그런 스탠스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정말 이곳은 흥미로운 어떤 선거구가 되었습니다. 4명이 이제 펼치는 일종의 이제 드라마인데 결국은 2강 2약이 되겠죠. 2강 2약. 2강 2중급은 안 될 겁니다. 2강 2약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유동규라든가 이 안정권 같은 경우도 분발해서 상당한 어떤 표를 가져가면 좋겠네요. 그 표가 이재명의 표를 뺏는 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현상적으로 구도만 딱 놓고 보면은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다들 반명이라 반명인데 이재명 표를 뺏을 수가 없겠죠. 결국은 우리론과 표를 이제 분할하기 쉬운데 나중에 가면 서로 단일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이 안정권 씨도 뭐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아무튼 원희룡은 여기서 이긴다라는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지는 쪽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진다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있지만 그 이야기는 제가 생략하고요. 이길 경우에 그야말로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난다. 원희룡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원희룡의 시대는 비로소 이제 대권 주자, 유력 주자 반열에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 용산은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